오늘 핫쌈 두 번째는요. 이 전기차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많은 사용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전반에 안정성이 제고돼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국민적인 지적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전기차를 파는 완성차 회사들이 왜 전기차 배터리의 제조사가 어딘지, 재원이 어딘지를 밝히지 않느냐라는 이 국민적인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에서 이 벤츠 전기 차량이 화재가 발생하면서 아파트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어요. 지금까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그 벤츠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판촉 전단지를 돌린 사실이 확인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 불낸 당사자 벤츠가 불난 집에 이런 전단지를 붙이냐? 이젠 일만의 가능성도 없다라며 벤츠 차량 판촉 행사 전단지를 붙인 겁니다. 이게 이제 주민들은 분노를 하고 있어요. 전기차 화재 지원 프로모션이라고 해서 피해 많으셨죠? 저희가 취득세 7% 환급해드리고 추가 할인 2% 적용해드리고 차량용 소화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할인폭이 그리 크지도 않아요. 소화기 준다랑 2% 할인해 준다라는 건데 벤츠차 때문에 화재 피해를 입었는데 화재 피해 입은 주민들에게 벤츠차 2% 할인해 줄게 살래? 라는 판촉 전단지가 붙었다라는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온 겁니다. 소화기도 선물로 줄게. 이거는 아니지 않나. 주민들 사이에서 이런 공분도 일고 있다라는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온 겁니다. 전기차 화재 피해 주민들은 어떤 심정일까요? 저희들이 직접 만나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희 그 엘리베이터 1층에 그런 게 다 부착돼 있어요, 지금. 당황스럽더라고요. 2%를 더 할인해 주겠다. 기타 뭐 소화기를 주겠다. 근데 지금 배치 때문에 지금 화재가 났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지금 상황에 그런 차량 판매 홍보물을 부착하는 게 의도가 맞는 건지 저희 입주민들이 너무 다들 화가 나 있더라고요. 저기 문구에 보면 전손 차량 지원이라는 문구도 들어가 있어서 아마도 저 불난 화재 피해 입은 입주민들을 타깃으로 한 전단지인 것 같은데 이건 아니죠. 전윤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거죠. 불난 집에 부채질이다. 그렇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문구에 소화기 지원이라는 이야기는 더 오히려 놀리는 수준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소화기 지원은 진짜 소화기가 없어서 불이 났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아리셀 화재 같은 경우에도 봐도 리튬 전지 같은 경우에는 불이 나면 물로 끌 수도 없고 소화기로도 끌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흐릅니다. 그래서 지금 공용 아파트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게 됐냐면 전기차가 화재가 났을 때 부직포 같은 걸로 덮어서 이 불이 더 번지지 않게끔 만드는 데에 급하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아리셀 사고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와서 리튬 전지 사고와 관련돼서는 소화가 가능한 상황이 아니니 그런 것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지시를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소화기를 지급하고 뭐 약간의 금액을 할인해 준다라는 전단지를 돌리는 것은 이것은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격이고 어떻게 보면 고객들을 기만하는 행위까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전기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끌 것인가, 그리고 공용 아파트에서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났을 때 대책은 무엇인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는데 한 업체 측에서 저런 식으로 주장을 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정말로 눈살을 찌푸려지게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벤츠에서 논란이 커지자 입장이 나왔군요. 영업사원 개인이 벌인 짓이다라는 겁니다. 벤츠 본사와는 무관한 거다. 영업사원 개인의 이른바 이 돌발 행위다라는 해명도 나왔습니다만 굉장히 이게 민감해질 수 있는 이유가요. 화재 원인을 두고 벤츠냐 아니면 그 중국 배터리 제조사냐라는 법적인 공방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상황도 나오고 있고요. 이 문제는 보상과 지원과 배상 책임 문제와도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라 벤츠도 굉장히 지금 입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에요. 벤츠가 우리 탓이다라고 인정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화재 지원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는 것은 입주민들에게 상당히 큰 공분이 일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변호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딜러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관련 없는 것처럼 입장 밝히는 걸로 끝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고 원인에 관련해, 화재 원인에 관련해서는
지금 수사 중이고 조사 중입니다. 네네. 그래서 실제 차체의 어떤 전자장 문제인지 배터리의 문제인지에 대해서 입증이 되지 않았고 앞으로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결과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벤츠도 적어도 지금 단계에서는 일말의 어떤 책임감도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런 방식의 판촉을 했다는 것 자체가 공분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고요. 특히 이 배터리를 그 화재 사고 같은 경우에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도 뭐 충전 중 사고도 아니었고 그냥 주차된 상태에서 발생한 화재였단 말이에요. 네네. 이 배터리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리콜할 때에도 특정 환경에서 화재 발생 위험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여름철이었으니까 지하 주차장이 굉장히 고온이었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 이 차체와 배터리 간의 어떤 이 기계적 결함이 같이 결합됐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과는 봐야 되겠지만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고려할 때 어찌됐든 이 벤츠도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우리 책임은 아니고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배터리 결함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배터리를 쓰는 회사로서는 이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이 법적 책임에서는 자유로워진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을 확보해야 될 대책도 마련해야 될 책임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뭐 이 딜러의 행위를 포함해서 벤츠가 이후에 이 사고에 대해서 또 벤츠가 생산한 차체의 이 전기차의 안전성에 대해서 이 차세의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우리 뭐 벤츠를 제일 많이 쓰는 나라도 또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우리 국민들께도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어떤 입장 이런 것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불난 저 벤츠 차량과 동일한 차량이 국내에 3,000대가 더 있다고 합니다. 3,000대가요. 자, 그래서 국토부가 전량 리콜 명령 계획을 검토 중에 있다는 거예요. 김용태 의원님, 지금 똑같은 벤츠 차량,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저 벤츠 차량이 국내에 3,000대 들어와 있다. 국토부가 지금 조사하고 있다는데 전량 리콜도 가능하다라는 건데 이 국토부가 전량 리콜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2018년 때 비슷한 차량 화재 사건이 있었는데 국토부가 한 8개월 정도 방치하면서 오히려 많은 질타와 비판을 받았던 적이 있었던 거거든요.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불안해하시잖아요. 네. 저도 어제 의원회관 들어가면서 친한 분들이 전기차 타지 말라고 이렇게 오히려 걱정해 주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렇군요. 그만큼 전기차 포비아가 생길 만큼 저 3,000대가 혹시 모를 또 어느 지역에서 불이 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국토부가 빨리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기현 변호사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배터리의 잘못인 건지 아니면 벤츠사의 잘못인 건지 명확하게 검증을 해서 리콜 명령을 좀 빨리 내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 아니 잠깐만요. 우리가 거액의 돈을 두고 차를 사는 소비자인데 우리가 차를 살 때는 자동차를 만드는 제조사의 책임과 제조사의 명성을 보고 사는 건데 왜 제조사에서는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어느 나라 제품인지 어느 회사 제품인지에 대한 정보를 밝히지 않는 거죠? 라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더 찾아보니까 이후에 어느 나라에서는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는 자동차 회사가 판매를 할 때 배터리의 제조사와 재원도 공개하게끔 돼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그걸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거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소비자는 알 권리가 있다는 거죠. 배터리 실명제. 정부 관계자, 환경부를 주축으로 관계부처가 대책 수립 중. 전기차 안전 종합대책이 나올 거라고 하는데 전기차에 어떤 배터리 탑재하는지 공식적으로 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좀 복잡하다고요, 김구식 교수님. 네, 제조사들은 저걸 밝히는 걸 꺼려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전기차가 아직은 대중화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 캐즘이라고 그래서 요즘 많이 유행하는 단어이던데, 그러니까 새로 나온 신제품, 새로운 기술이 대중에게 완전히 소비될 때까지 중간에 걷는 이제 우여곡절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해봤을 때 우리 국산 KTX 3000호를 처음 개발했을 때도 상당 부분 가다가 운행이 중단되는 사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코레일에서는 더욱더 많은 기술 개발을 해서 지금 안정적으로 안심하고 타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 문제는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번엔 정말 그 인천에서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큰 화재로 연결됐습니다만 운전 중에도 불이 많이 나고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저런 식의 화재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조사는 제조사대로 또 기술을 확실하게 더 개발해서 안심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하고 우리 정부는 정부대로 그런 제조사나 또 그 제조사에 들어가는 재원들에 대해서 부품들이 어떤 것이 안전한지를 분명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어디 그 생선을 먹고 고기를 먹어도 다 산지 다 표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원산지 표시. 다 표시돼 있습니다. 네. 심지어 과자 한 봉지를 먹어도요. 과자 한 봉지 안에 어떤 그 함유가 되어 있는지 다 적게 돼 있습니다. 지금 당연히 저 고액의 비싼 전기차를 사면서 배터리가 어디 걸 썼는지는 당연히 그건 전 재원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정부가 그 부분이 지금 아직 그 제도적으로 미진한다고 한다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제도적 개선책을 분명히 찾아서 외국 차든 우리 국산 차든 전기차는 지금 대중화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네. 저런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소비자는 알 권리가 있습니다. 소비자는 알 권리가 있습니다.